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이런 테슬라 소식을 전하기 전에 어제 좀 더 보충을 할까 합니다. 이게 살짝 혼동이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전반적인 것과 이그젝티브 오더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차를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는지 그런 뒷이야기와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보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 할 때 이 노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그린 액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그린 액트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안 안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나 GM한테 전기차 크레딧을 더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준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법안에 관련돼서 테슬라가 역시 귀신같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사항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움직일 뿐 보조금이 있든 없든 사실 시장의 최강자는 테슬라이고 있으면 더 부스트 되겠지만 그게 없다 한들 여전히 시장 장악력은 여전히 최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린 액트를 좀 볼까 하는데 아직 이게 법안이 제가 찾아보니까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좀 반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정치적인 것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정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전기차는 참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그린 액트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이 보조금이 threshold 그 20만 대가 넘으면 이제부터 페이즈 아웃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한국과 같이 뭐 올해 몇 대만 줍니다가 아니라 원래 20만 대를 주면 그 다음부터 보조금이 그 다음 분기에는 반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기간에 또 가면 그래서 차차차차차 이렇게 페이즈 아웃 되는 구조인데 그 스레숄드를 40만 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60만 대로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테슬라나 GM은 열심히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요 법안이 이넥트 될 때까지는 그 사이는 이제 소급 적용돼서 그건 이제 카운트를 안 하고 법안이 땡 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회사 다 20만 대는 홀라당 다 넘었기 때문에 7,500불이 아니라 500불을 깎은 이제 7,000불 정도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거 아직 프로포절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상원 하원을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를 하고 저도 사실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가 잘 되길 저도 바랍니다. 근데 상황은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법안의 일단 1차적 문제 저 법안이 통과되냐 안 통과냐에 따라서 지금 모든 미국의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크레딧을 더 받으니까 차 사는 걸 지금 미룬다는 거죠. 이 법안의 장기적인 장점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세일을 당연히 도와주죠. 뭐 전기차 원래 이런 보조금 못 받아서 돈을 더 받으면 부스트 되니까요. 근데 단점은 소비자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관심이 요즘 미국에서도 많은데 이 법안이 당연히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뭐 이럴 확률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UAW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최신 기사로도 2월 13일, 14일 계속 여러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노조는 전기차를 반대하고 이런 연구 노조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나름대로 자동차 시장 리서치를 조사하는 노조 소속에서는 계속 전기차를 부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노동자들의 이제 잡이 줄거나 저임금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이 UAW가 민주당의 표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다음 임기에 재선되는 게 정치인들의 모두 최선의 목표입니다. 이번 러스트벨트가 이렇게 말했듯이 그게 위반하게 된 경우가 역시 다 일자리 관련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 그 민주당의 표가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2년마다요.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물론 상원도 2년마다 선거를 하지만 전체의 3분의 1만 교체가 되죠. 이렇듯 미국은 의외로 선거를 굉장히 자주 하는 나라입니다. 민심이 굉장히 바로바로 반영됩니다. 만약에 그린 액트,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드라이브를 거려는 거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의 분위기는 그런데 그 러스트벨트 쪽 어제 보여드린 그 미국의 주표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 모두 동의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그쪽 주에 있는 민주당 하원들은 2년 뒤에 재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블루웨이브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바이든 때 처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바이든이 되면 모든 걸 막 밀어붙일 것 같지만 항상 제가 그랬죠. 역사는 이게 반복이 된다고. 오바마 때도 처음 스타트를 끊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상하원을 다 잡고 모든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이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의회 연설. 그래서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그게 잘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 이제 장벽이 부닥치면서 이제 인기도가 하락하면서 그 뒤로 한 번도 이 머저리티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 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바로 하원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저 그린 액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렇게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저걸 강력히 밀었다가는 바로 그 주에 있는 하원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2년입니다. 2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레임덕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민심이 계속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액트가 이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 액트 법안을 보면은 참 재미난 면이 있는데요. 그 법이 이렇게 단순히 전기차에 7,000불을 지금 GM이나 테슬라에 그렇게 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전체 법안 중 일부고, 근데 여기 세미 트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크레딧을 퀄리파이 받으려면 당연히 미국 내 사용으로 돼야 되고, 여기 보면 무게가 7톤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세미 트럭을 지금 계속 생산하는 거 프로토타입이 지금 여러 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스몰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팟캐스트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생각 외로 원래 쓰려던 배터리보다 양을 적게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보통은 이런 전기차는 장거리 위주, 그러니까 비싼 거부터 팔죠. 어차피 올해는 소량밖에 생산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를 왕창 실은 그런 것들을 먼저 파는데 그러지 않고 스몰 배터리 팩부터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좀 여태까지 했던 전략과 좀 다른데 그 이유가 이 그린 액트 법안에 이 무게 제한이 걸려 있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작은 배터리를 먼저 내놓는 게 아니냐. 물론 배터리 수급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왠지 테슬라는 항상 그 보조금이나 이런 상황에 굉장히 귀신같이 보조금도 타먹고 이런 상황 적응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요거랑 요게 지금 굉장히 이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테슬라가 무리해서 아직 어스틴 공장이 물론 빨리 완공될 것 같긴 하지만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세미 트럭을 왜 이렇게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냐. 물론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죠. 이거 2017년에 공개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의심하는 게 뭐냐면 유럽에서 지금 내년쯤에 이 헤비 듀티 비이클, 그러니까 헤비 트럭에 대해서 이런 클래스 A 트럭에 대해서 이제는 CO2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 대한 제한이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트럭에 또 이제 제한이 들어갈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제 대량 생산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금까지 이런 전기 세미 트럭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지금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변함에 따라 혹은 그 대기된 타임라인에 따라서 테슬라가 왠지 이게 대응한다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FSD 베타를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 쪽에 이런 트럭에 맞춰서 지금 변환하는 작업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도 벌써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 2022년 정책에 맞춰서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600kW나 1000kWh짜리 배터리를 싣는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런 법안들의 무게저항, 그리고 당연히 원가 절감이나 경제성을 위해서, 그리고 4680 배터리로 인해서 줄이는 게 성공하지만 플러스 비싸게 롱레인지부터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법안들 때문에 더 이제 짧은 거리를 먼저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것은 내연기관 회사들이 과연 전기차를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좀 의구심? 이런 정치적인 역학들의 그런 구조들이 내연기관 회사들, 본인들이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 것도 발목을 잡지만 그런 정치적인 역할, 그 표의 힘, 유니언들이 던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표의 힘에 의해서 이게 전환이 되겠냐는 거죠. 계속 여전히 이 내연기관 CEO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참 지금 트렌드와는 벗어나는 아우디 CEO가 퓨처 EV는 그렇게 주행거리가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중요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뭔 소린가를 봤더니 전기차 시대에는 우리가 약간의 이런 행동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EV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이 지금 아우디 CEO가 얘기하는 걸 보고 받아들이고는 지금 최근에 SK나 LG 사태도 있고 배터리가 여전히 비싸구나. 전기차 만들기 여전히 힘드니까 핑계를 대고 전기차를 사실 분들이 좀 행동을 바꿔라. 전기차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아도 그러면 배터리를 조금만 넣어도 되고, 그 대신 충전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면 적은 배터리로도 아무 무리 없이 우리는 전기차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만들기는 힘드니까 사실 분들이 좀 많이 행동을 좀 바꾸세요라는, 물론 유럽이나 다른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분은 최소 미국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안 간다면은 뭐 충전 시설이 빼곡히 박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로드 트립 하기를 좋아하고, 그거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그 로드 트립 때문에 걱정돼서, 사실 저도 있어 보니까 물론 코비드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주변에서 어쩌다 멀리 가는 것이 사실 정확한 통계지만 그래도 그 어쩌다 멀리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게 많거든요. 최소 이분은 미국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약간 좀 핑계 같은 얘기로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배터리는 비싸고 만들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저런 회사 CEO의 그런 내부 사정들, 레거시 오토들의 내부 사정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테슬라의 지배력은 최소 미국에서는 정말 이래나 저래나 막강합니다. 보조금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아니어도 여전히 막강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제 눈깃을 사로잡은, 이 테슬라 주식이 90%나 하락을 한다고 이 마이클 버리는, 저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 빅쇼트의 유명한 그런 서프라임 모기지를 맞춘 이제 스타 인베스터인데,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주식 90%가 떨어지네. 상당량 포트폴리오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이유, 근거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긴 주식을 맞춘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숏을 치셨는데, 숏은 내려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고평가됐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기간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설정한 기간 안에 주식이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S&P 500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관들이, 이런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큰 자산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 이건 프로그램 매매니까 그냥 산다 치지만
이와 대비되도록 이제 뱅가드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블랙락이라고 둘 다 진짜 원투를 달리는 미국에서 진짜 내노란 자산 회사인데,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SEC 파일링에 이런 자산 기관들은 주식을 사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블랙락 역시도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최근에 50 밀리언 플러스 쉐어를 샀는데, 여기 보면은 타이틀에도 나왔지만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서스테너빌리티, 그런 에너지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지금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가는 그런 서스테너빌리티에 있어서 선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기관들도 테슬라의 그런 비전이나 이런 면들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고, 결국 대량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구매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샀어도 쉐어 1등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뱅가드가 3위고요. 큰 자산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테슬라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분 이번에 잘못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됩니다. 90%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냥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